만약 아버지의 무덤이 왕이 된 아들에게는 가장 큰 족쇄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이런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부자가 있었으니 바로 비운의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개혁군주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한 왕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떻게 아들의 평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정치적 서사이자 왕권 강화의 지렛대가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한 왕실의 비극을 넘어 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왕권을 확고히 하려는 치밀한 전략을 어떻게 엮어냈는지 그 거대한 드라마의 전말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조선 영조 38년 1762년 여름, 한여름의 뙤약볕만큼이나 뜨겁고 비극적인 사건이 창경궁에서 벌어졌습니다. 뒤주 속에 갇힌 채 쓰러져간 한 인물의 비참한 운명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단면으로 기록되었죠. 바로 영조의 아들이자 어린 세손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당시 조선의 정치판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임금의 아들이 차가운 뒤주 속에서 8일 만에 숨을 거두는 끔찍한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고 왕실과 대신들은 혼란에 휩싸였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영조의 고뇌는 또 얼마나 깊었을까요? 친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비통함 속에서도 영조는 자신의 왕권과 왕실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어린 세손, 훗날 정조가 될 이산이 서 있었습니다. 겨우 11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마주해야 했던 어린 왕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을 겁니다. 그 그림자는 어린 왕자의 삶을 온통 뒤덮었죠. 사도세자의 죽음은 어린 정조에게 평생의 숙제가 되었고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거대한 운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정치적 압박은 어린 세손의 어깨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웠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왕이 되어야 할 가장 큰 목표로 삼았을 겁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사도세자의 첫 무덤, 수은묘는 그 비극적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무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박하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그 모습은 당시 사도세자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린 세손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조에게 왕의 자리는 결코 영광스러운 면류관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앞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노론 세력과의 첨예한 대립과 정치적 암투라는 거대한 난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조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며 아버지의 복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들로서의 효심을 넘어선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치밀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론 세력은 사도세자의 복권을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도세자는 죄인이었고 그의 복권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뒤흔드는 위험한 도발이었으니까요. 정조는 즉위 초부터 이 거대한 정치적 장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왕실 대신들과의 팽팽한 논쟁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밤늦도록 고심하는 정조의 모습은 그가 짊어진 압박감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도 끈질기게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은밀한 논의를 통해, 때로는 대담한 결정을 통해 그는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직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금의 배봉산에서 수원화산으로 옮기라는 천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무덤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묘를 왕릉에 버금가는 길지로 옮기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하려는 정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였죠. 하지만 이 결정은 곧바로 노론 대신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풍수지리를 핑계 삼아 혹은 국고 낭비를 이유로 내세우며 정조의 뜻을 꺾으려 했지만 정조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첫걸음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정치적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조가 내린 사도세자 무덤 이장 명령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뇌성병력과도 같았죠. 노론 대신들은 정조의 이 첫걸음에 맹렬한 반대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풍수지리를 핑계 삼아 이곳 대봉산이 명당 중의 명당이라 주장하거나 혹은 국가 재정의 낭비를 역설하며 정조의 뜻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대에는 단순한 명분론을 넘어선 깊은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죠. 사도세자의 복권은 곧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정조에게 아버지의 무덤 이장은 효심의 발현인 동시에 자신을 옥죄던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왕권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극적 서사를 풀어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었죠. 신하들의 반발은 예상했던 바였지만 그들의 완강함은 정조의 숨통을 조여왔을 겁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살벌한 논쟁 속에서 정조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습니다. 밤늦도록 정무를 살피며 붓을 놓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왕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여전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은밀한 논의를 통해, 때로는 대담한 결단을 통해 끈질기게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노론 대신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죄인의 무덤을 왕릉의 버금가는 길지로 옮기겠다는 그의 결정은 단순한 효를 넘어선 정치적 선언이었죠. 이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왕권 강화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이제 사도세자의 무덤은 초라한 대봉산 기슭을 떠나 새로운 터전, 즉 수원 화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이장 결정은 정조의 강력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보였을 뿐 아니라 그가 꿈꾸는 새로운 조선의 청사진을 그리는 첩붙질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무덤을 옮기는 것을 넘어 정조는 이 땅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고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계획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덤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국고가 소요되는 일이었는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대역사였으니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했고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과연 정조는 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될까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무덤 이전이 아닌 정조의 비전과 리더십이 집약된 거대한 역사적 드라마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역사적 드라마의 막을 올렸을까요?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무덤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죠.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주변을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는 그야말로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대역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상 속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복권하려는 지극한 효심은 물론 흔들리는 왕권을 굳건히 세우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여 미래 조선의 기틀을 다지려는 정조의 원대한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원화성,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건축물이 바로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화성건설은 그야말로 조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대며 밤낮 없이 설계도를 검토했죠.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 거대한 성벽의 주춧돌이 되었고 하나하나 쌓아 올린 돌멩이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고단함이 함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 모든 과정을 그저 지켜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백성들을 격려하고 기술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때로는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죠.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정조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백성들을 향한 애민정신, 그리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양의 자재가 필요했고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만 했으니까요.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고 때로는 불평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정조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고된 노동으로 병든 자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등 백성들의 삶을 보듬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거중기와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였으니 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깊은 헤아림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수원화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도시이자 정조의 정치적 이상향을 구현한 걸작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아 올린 웅장한 성곽은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었고 성 안에는 새로운 상업지구가 조성되어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으니 이곳은 단순한 지방도시를 넘어 왕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거점이 되었던 것이죠. 완공된 화성의 위용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높이 솟은 성벽과 아름다운 누각,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백성들의 활기찬 삶은 정조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수원 화성 건설은 정조에게 있어 단순히 아버지의 묘를 옮기는 일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이자 왕으로서 백성과 소통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죠. 웅장하게 펼쳐진 성벽 아래에서 백성들은 고단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정조의 해안과 리더십이 만들어낸 이 도시는 과연 어떤 다음 이야기를 품고 있었을까요? 이제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완성된 화성으로 향하는 대장정을 준비합니다. 이른바 권행이라 불리는 이 행차는 단순한 효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비극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정조가 이제는 당당히 왕으로서 그 명예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대한 정치적 퍼포먼스였죠. 수많은 인파가 길을 메우고 화려한 행렬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조의 가슴속에는 어떤 감회가 밀려왔을까요? 이제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완성된 화성으로 향하는 대장정을 준비합니다. 이른바 권행이라 불리는 이 행차는 단순한 효도 여행이 아니었죠. 오랜 세월 아버지의 비극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정조가 이제는 당당히 왕으로서 그 명예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대한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길을 메우고 화려한 행렬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조의 가슴속에는 어떤 감회가 밀려왔을까요? 1795년 윤 2월 9일 대장정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창덕궁을 출발한 원행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무려 1779필의 말과 6천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행차였습니다. 그 선두에는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의장대가 섰고 그 뒤를 이어 왕과 왕비, 해경궁 홍씨를 모신 가마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이 거대한 행렬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길가에 운집했고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정조는 이 행차를 통해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가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 했죠. 특히 한강을 건너는 대목에서는 정조의 비범한 리더십과 뛰어난 기술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수많은 인원과 물자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정조는 주교라는 특별한 배다리를 설치하도록 명했는데요. 거대한 배들을 엮어 만든 이 다리는 한강의 거친 물살 위에서도 굳건히 행렬을 지탱하는 놀라운 공학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실의 위엄과 조선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환호성을 터뜨렸을 겁니다. 이 주교는 단순한 다리를 넘어 정조가 꿈꾸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국가의 상징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장 8일에 걸친 대장정 끝에 마침내 행렬은 수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완공된 화성의 웅장한 모습과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은 정조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을 텐데요. 특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이 화성행궁에서 성대하게 열렸을 때 그 감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평생 아들의 비극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어머니를 위한 잔치,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의 현장에서 펼쳐진 이 회가변은 단순한 가족 행사를 넘어 정조의 정치적 승리를 만방에 알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룡원, 지금의 육릉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 선 정조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린 시절, 뒤주에 갇힌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그 아픔,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숱한 정치적 난관을 헤쳐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해경궁 홍씨 또한 아들의 손을 잡고 무덤 앞에서 오열하며 오랜 한과 슬픔을 쏟아냈을 텐데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숙연함 속에 깊은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이 순간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에 현룡원이라는 이름을 하사하며 그 명예를 완전히 복권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왕으로서 아버지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를 핍박했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행위였죠. 정조는 이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했던 정조의 굳건한 의지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한 왕의 지극한 효심과 치밀한 정치적 지혜가 빚어낸 이 거대한 드라마는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대한 서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한을 풀었지만 그의 꿈은 또 다른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정조가 그토록 염원했던 조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조가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청사진을 따라가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